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K리그1 9라운드 울산과 전북의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울산은 이청용과 고명진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청용과 고명진이 모두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상태라면 이청용이 측면에 배치될 때 중원에 고명진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청용이 측면에 배치될 때는 이청용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미드필더들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청용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플레이에 능숙한 고명진이 윤빛가람보다 먼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신진호와 고명진이 상대 미드필더들을 끌고 움직이면서 이청용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울산의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청용이 선발로 나오지 않을 때는 이청용 대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할 선수가 필요한데, 이때는 윤빛가람이 선발로 출전해서 울산의 공격을 주도하는 형태로 경기가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이청용과 윤빛가람이 동시에 출전한다면 중앙에서 활동 반경과 역할이 겹치는 상황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전북은 신영민을 영입했지만 신영민이 곧바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고, 중원에는 최근 계속해서 호흡을 맞췄던 손준호, 이승기, 김보경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조규성의 위치에 따라서 공격 라인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모라이스 감독은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 때문에 조규성을 선발로 배치하는 경기가 많은데, 조규성이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다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이동국이나 벨트비크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조규성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다면 측면에는 쿠니모토나 무릴로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중원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먼저 울산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선수 숫자를 늘려주는 형태로 경기를 진행할 때가 많은데요. 반면에 전북 또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쿠니모토나 무릴로가 출전하면 이 선수들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중원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 울산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북도 쿠니모토나 무릴로를 활용해서 중원을 단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울산과 전북은 치열한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는 팀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김태환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김태환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이 울산의 주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입니다. 김태환은 이번 시즌 울산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김태환을 활용한 측면 공격은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이청용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김태환이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패턴을 울산의 경기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울산의 이러한 공격 패턴을 생각해보면 울산의 측면 공격수가 김진수를 끌고 중앙으로 들어올 때 김태환이 측면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김태환의 돌파를 쿠니모토나 무릴로가 따라가줄 수 있어야 울산의 위협적인 측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고, 반대로 김태환의 움직임을 김진수에게 맡긴 상태에서 쿠니모토나 무릴로가 역으로 김태환이 올라간 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의 오른쪽, 전북의 왼쪽 라인이 맞붙는 측면 지역이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전북은 김보경의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북은 공격을 전개할 때 이승기가 낮은 지역까지 내려가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김보경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주목해볼 만한 것은 김보경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측면 공격수들과 자리를 유동적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전북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릴로나 쿠니모토는 중앙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서 김보경이 중앙에 있을 때는 활동 반경이 겹치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김보경이 측면으로 움직여줬을 때는 무릴로나 쿠니모토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동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반대편의 한겨원은 측면 돌파에 능숙하지만 페널티 에어리어안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에도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보경이 측면으로 움직여줄 때 한겨원이 페널티 에어리어안으로 침투해주면서 전북은 공격 상황에서 한겨원의 득점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경기를 보면 김보경이 측면으로 움직일 때 한겨원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쿠니모토가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 김보경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봐도 김보경은 지난 K리그1 7라운드 전체에서 4번째로 많이 뛴 선수였을 정도로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전북은 김보경의 활발한 움직임을 활용해서 공격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데, 이때 울산 입장에서는 전북의 측면 공격수와 김보경이 자리를 바꿀 때 선수들을 부지런하게 따라가주면서 수비라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울산과 전북의 K리그1 9라운드에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리그 1위와 2위의 대결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두 팀의 대결인 만큼 두 팀의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고
관전 포인트를 통해 경기를 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